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8일이죠.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하락을 예고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집값 하락이 정말로 시장에 이루어질지 관련된 뉴스 기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도기사 이제 헤드라인 머릿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서울 아파트값 하락 직전이다. 집값 꼭지 경고. 홍남기 이번엔 서울 일부 아파트값 하락 직전 수준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도 임대차 시행 후 최다 매물이 지금 시장 안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정말 집값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일부 지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단편적으로 집값이 하락이 된다라고 예고를 하는 게 맞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매 전세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 시장, 그 다음에 매매 시장, 이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흐르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죠. 정말 부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선 계속해서 보시면은 홍 부총리는 서울 매매 시장은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 직전 수준까지 안정화가 되고 있고 11월 실거래가의 절반 직전 거래 대비 보합, 그 다음에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이제 좀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집값이 오히려 상승이 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집값이 왜 하락이 될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아파트 거래량 둔화로 하락을 예측을 했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 확보가 앞으로 시장 안에 나오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2000년대에 보시면은 기준금리 자체는 5.25%고요. 가격 자체는 0.43%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년 후에 2002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1% 정도 하락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택 가격도 좀 뻥튀기 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된 기간 중에 제일 큰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06년도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이제 2004년도에는 3.25%였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4.50%로 늘어났죠. 근데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덩달아 올라갔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됐어야 됐는데 이 그래프 추이를 보면은 올라갔다. 네, 이렇게 그래프를 보더라도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어느 정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기준금리에 의해서 집값이 결정이 되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 둔화로 이제 가격 자체가 하락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한번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40%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서민들이 들어가기에는 정말 자금적으로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도 이제 막아놨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만큼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매수 심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세금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공시지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고 하고 있고, 취득세라든가 보유세, 양도세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40%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내년 아파트 가격 자체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예측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공급량을 늘리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통합 공공임대 내달 과천 별내 1200가구 공급, 매년 7만 가구가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임대 내달 과천 별내 이렇게 공급한다. 이제 매년 7만 가구가 뭘로 나온다? 공공임대 아파트로 공급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반적인 주택 공급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공공임대 주택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바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소외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 자체에서는 공공임대 아파트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소유자들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 바로 이 누구나 집을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사업이냐? 지금은 월세, 10년 후에 확정된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누구나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누구나 집은 공공이죠. 말 그대로 임대 아파트입니다. 10년 동안 월세살이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확정 금액을 10년 후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확정 분양가, 요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확정 분양가를 보시면은 지금 화성능동이죠. 화성능동 지금 10년 후에 매매 가격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7억 400만원, 6억 3,800만원. 주변 시세보다 지금 현재 1억 정도가 더 비싸게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매매 가격이 고분양이다라고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반박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요. 누구나 집의 분양 가격은 공모 시점 감정 가격의 착수부터 분양 시점 약 이제 13년까지죠.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년 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을 예고를 하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 자체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런 10년 후의 가격은 1.5%씩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집값이 뛸 대로 뛴 상황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17년도에 들어와서 2021년도죠. 약 5년 동안 주택 가격 어떻게 됐나요? 정말 급등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미한 하락률, 주택 거래량 자체가 미미하게 하락했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값 2배 가까이 이제 상승이 됐고요. 월급 한 푼도 안 써서 38년을 모아야지 아파트 한 채가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38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집값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됐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있죠. 지금 단기적인 집값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자료를 갖고 내년 집값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를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22년도 부동산 하락한다 예고를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값 하락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 바로 공급이죠.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 이런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사업들이 속도를 내야 되는데 적어도 5년에서 6년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택 가격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 양도세 비과세가 9억이었죠. 근데 정부에서 지금 12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물을 팔 때 9억에 내놓는 게 아니라 12억까지 올려서 매물을 내놓겠죠. 지금 내년만 하도 이렇게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하락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매물 잠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집주인분들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양도세가 정말 높아서 증여를 내 자녀에게 한다든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량 자체가 늘어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의 주택 가격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집값 하락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죠. 특수한 상황들이 겹쳐있는 현 부동산 시장, 집값 하락보다는 상승장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들, 주택 가격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 잘 확인하고 판단하셔서 투자든 실거주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